파업할 거면 나가라. 연봉 1억 500만 원, 3만 1000명, 세계 최대 공장이었던 울산은 그 한마디에 조용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법적 문제도 없이 정의선 회장이 사재 2,600억을 던져 설계한 가장 합법적이고 잔혹한 세대 교체. 그 주인공 이름은 아틀라스입니다. 귀족 노조의 최후가 속 시원하신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울산 100만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인지, 그리고 이 파도가 당신의 일자리에 닿기까지 남은 시간을 지금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당신 일자리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울산부터 봅시다. 울산 현대차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축구장 670개를 한자리에 붙여놓은 크기에 근로자만 3만 1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9.6초에 한 대꼴로 차가 떨어지고 1년이면 152만 대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단일 완성차 공장으로는 이보다 큰 곳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킹 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킹일까요? 2023년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 500만 원입니다. 2024년 전체 직원 평균은 1억 1,700만 원. 회사가 지갑에서 실제로 꺼내는 복리후생 포함 실질 인건비는 1인당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만 60세 정년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시각에서 보면 이건 직장이 아니라 연금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킹 자리가 어떻게 쓰였느냐입니다. 2019년에는 근무 시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볼트를 조이면서 한쪽 눈으로는 영상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공장의 와이파이가 잠깐 끊겼다는 이유로 특근 거부 투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단체 행동에 들어가는 직장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게다가 2018년까지는 단체 협약 안에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 세습 조항이 버젓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는 구조를 대기업 정규직 자리에서 제도로 박아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파업은 더 놀랍습니다. 1987년 노조가 생긴 뒤 30년 넘게 거의 매년 파업이 있었고 평균 파업 일수가 한 해 16.2일입니다. 2017년 한 해에만 24일을 멈춰서면서 1조 8,900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1년 영업이익을 통째로 태워먹을 수 있는 수준을 매년 습관처럼 반복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속이 꽉 막히실 겁니다. 이건 당해도 싸다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진 자리가 지금 몰락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연봉 1억에 정년 보장에 파업해도 잘리지 않는 이 자리가 왜 갑자기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회사의 속내가 보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2020년에 아무도 사지 않던 망한 회사를 1조 원 넘게 주고 사들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진짜 이상한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년 12월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망해가던 로봇 회사 하나를 1조 3천억 원에 사버립니다. 이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이 회사는 이미 주인이 2번이나 버린 회사였어요. 2013년에 구글이 사서 키우려다 포기했고 2017년엔 소프트뱅크가 헐값에 받아갔다가 또 못 버텼습니다. 아무도 돈이 안 된다고 본 회사를 현대차가 11억 달러에 덥석 집어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회사 돈만 쓴 게 아니에요. 정의선 회장이 자기 사재 2,600억 원을 털어서 지분 20%를 직접 가져갑니다. 2,600억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강남 아파트 130채 값을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한꺼번에 써버린 겁니다. 월급쟁이 회장이 이런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다는 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여기 건다는 신호예요. 그럼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못 키운 이 회사를 왜 정의선은 자신 있었을까요? 체스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구글과 소프트뱅크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놓을 판이 없었습니다. 로봇은 공장이 있어야 진짜 돈이 되거든요. 정의선에게는 그 판이 이미 있었어요. 울산, 그리고 미국 조지아라는 판이요. 여기서 잠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회사의 속내가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지은 HMGMA 공장, 투자액 76억 달러, 한화로 10조 4천억 원입니다. 연 30만 대를 뽑고 나중엔 50만 대까지 간다고 해요. 반면 한국 울산에 새로 짓는 전기차 신공장은 2조 원짜리예요.
그나마도 1996년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에 처음 짓는 국내 신공장입니다. 10조 대 2조. 이게 자본이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기가 캐스팅이라는 기술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어 꾹 누르면 한 번에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예전엔 차체 한 대를 만들려면 패널 70여 개를 용접해 붙여야 했어요. 기가 캐스팅은 그걸 한 방에 통째로 찍어냅니다. 부품 단가가 40% 빠져요. 실제로 테슬라가 이걸 모델 Y에 적용하고 로봇 600여 대를 줄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자체를 뜯어내는 설계예요. 노조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벨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이었죠. 회사는 그 벨트를 지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체스판 위에 정의선이 올릴 마지막 말은 따로 있었죠. 정의선이 사들인 체스말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그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가격표를 본 순간 울산 3만 1000명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체스판 위에 올린 마지막 말 아틀라스의 가격표를 열어보겠습니다. 키 190cm, 무게 90kg, 사람 관절에 해당하는 자유도가 56개, 등에 50kg 짐을 지고 팔은 2m 30cm 높이까지 올라가고 방수도 되고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버팁니다. 머리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AI 두뇌가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한 명이 시험답을 알아내면 반 전체가 100점 맞는 것처럼 한 대가 배운 동작을 만 대가 동시에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1월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았고 2026년 생산 물량은 이미 완판됐습니다. 진짜 충격은 숫자 비교에서 나옵니다. 울산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 500만 원인데 아틀라스 연간 유지비는 1,400만 원입니다. 양산체제가 돌아가면 시간당 원가가 1.2달러, 우리 돈으로 1,700원 수준이에요. 2026년 한국 최저시급이 1,320원이니까 사람 1시간 쓸 돈으로 로봇은 6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대 가격은 초기 14만 달러에서 양산하면 3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소나타 한 대 값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 한 명을 영구 채용하는 셈이죠. 대신증권은 현대차가 생산직 10%만 아틀라스로 바꿔도 연간 1조 7천억 원의 손익개선이 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답을 내린 겁니다. 잠깐 멈추고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투입 시점표를 보겠습니다. 2026년 미국 조지아 HMGMA 파일럿, 2028년 정식 투입, 2030년 조립공정까지 확대, 연간 3만 대 양산체제, 2029년엔 15만 대까지 올리고 2035년엔 60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한국에 로봇이 안 들어온다니까 안심하시는데요. 한국 공장에 로봇이 들어오는 게 위협이 아니라 로봇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 물량이 조지아로 빠져나가는 게 진짜 위협입니다. 2026년 1월 22일 현대차 노조는 성명을 냅니다. 노사 합의 없이 로봇 한 대도 불가. 그랬더니 기업이 응수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안 만들면 됩니다. 노조가 올린 법적 방패가 오히려 자본을 조지아로 밀어내는 페달이 되는 역설. 파업하면 할수록 회사는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놀라우시죠? 이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소나타 값이 몇 년 사이 이렇게 껑충 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업 손실, 1억 연봉, 그리고 이제는 해외 공장 이전 비용까지. 원가는 내려가는데 차값은 올라간 구간, 그 차액을 결국 지갑에서 꺼내준 건 노조도 회장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어라, 남의 집 싸움 구경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지갑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차값이 올라가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로봇이 울산에 안 들어와서 더 무서운 일이 이미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럼 울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라진다는 걸까요? 공장 직원 몇 명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울산에서 직접 고용하는 사람은 3만 1000명, 울산 전체 인구 109만 명 중 딱 2.8%죠.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함정입니다. 1차, 2차, 3차 협력사 수천 곳, 그 가족까지 더하면 도시경제의 심장 그 자체예요.
심장이 뛰는 것처럼 현대차 공장이 돌아가야 울산의 모든 혈관에 돈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공장 앞 20년 된 고깃집은 단골 상당수가 현대차 사람입니다. 공장이 멈추는 날 그 고깃집도 같이 멈추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불편한 진실, 연봉 1억은 원청 정규직만의 이야기입니다. 2차, 3차 하청으로 내려가면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문제는 로봇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이 협상력 제일 약한 하청 먼저 강타한다는 겁니다. 원청 노조는 파업으로 막을 수 있지만 하청은 그대로 맞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현대차 사내 하청 중에서 정리해고와 폐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정년퇴직으로 빠지는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안 채우고 로봇으로 메꾸는 중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직 신규 채용이 딱 1,100명, 20대, 30대가 진입할 킹 산직이라는 사다리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트로이트를 보세요. 1950년 인구 185만의 자동차 수도. 그게 2015년에 68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63%가 증발했어요. 1950년엔 미국 자동차 고용의 56%가 미시간에 몰려 있었는데 10년 만에 40%로 무너졌죠. 근데 이건 70년 전 미국 얘기니까 멀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서 이미 5년 전에 똑같은 각본으로 벌어진 일, 거제입니다. 조선업 종사자가 2015년 말 9만 2천 명에서 2019년 초 5만 2천 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4년 만에 44%.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 찍고 2019년에 25만 선이 무너지더니 2024년 지금 22만 수준입니다.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114곳이 문을 닫았어요. 여기에 관세 폭탄까지 겹칩니다. 2026년 1월 트럼프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예고했죠. 현대차 연간 관세 부담만 8조 원. 이러면 한국에서 만들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로봇 때문에 물량이 조지아로 빠지고 관세 때문에 국내 생산 명분도 빠지고 울산은 양쪽에서 협공당하는 거예요. 귀족 노조의 몰락이 속 시원하시다면 이제 불편한 질문 하나. 노조도 없는 우리는 이 파도가 오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가 귀족 노조의 최후처럼 느껴지셨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이건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 노조라는 방패조차 없는 우리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화이트 칼라를 먼저 친 생성형 AI가 단 3년 만에 몸을 갖고 공장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타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류창고 박스 정리, 편의점, 식당 서빙, 병원, 농장, 사무실. 원청 노조의 방패 뒤에 서 있던 3만 1,000명도 결국 밀리는데 방패도 없는 우리 일자리에 이 파도가 닿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외는 이미 공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캐나다 TMMC는 애질리티의 휴머노이드 디지트 7대를 RAV4 라인에 정식 배치하면서 사람과 로봇을 같은 라인에 세웠습니다. BMW 라이프치히는 2026년 여름부터 에이온 파일럿에 돌립니다. 유럽 최초의 휴머노이드 양산 적용이죠. 법과 노사와 기업이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공존이라는 길이 실제로 열린다는 증거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더 구체적인 길이 있습니다. 기존 생산직 출신이 재교육을 이수하고 로봇 운영 관리 직군으로 전환해 새로운 커리어를 여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몸으로 익힌 공정 감각이 로봇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데 그대로 쓰이거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로봇과 경쟁하지 말고 로봇을 다룰 줄 아는 1%가 되는 겁니다. 정의선의 2,600억 체스, 아틀라스의 1,400만 유지비, 조지아로 흘러가는 자본, 그리고 이미 25만 선이 무너진 거제. 이 4개의 점을 연결하면 울산 100만 도시가 왜 조용히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이 파도가 당신의 업종에도 닿는지가 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로봇과 경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봇을 다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답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공감 많이 받은 답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